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최후 통첩 시한이 17시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동에서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초안보다 대폭 수정된 호르무즈 결의안을 현지 시각 7일 표결할 전망입니다. 중동 현재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최후 통첩 시한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후 통첩 시한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군은 이란 테헤란 내 공항 3곳을 공습해 이란 공군과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헬기와 항공기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이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유대교 회당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SNS를 통해 이란인들에게 현지 시각 저녁 9시까지 열차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 추가 공습 가능성도 내비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예고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와 섬나라 바레인을 잇는 교량이 폐쇄됐습니다. 25km에 달하는 이 교량은 바레인과 아라비아 반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로 이란의 반격에 대비한 예방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한편 유엔 안보리에서 호르무즈 결의안을 곧 표결할 거란 전망이 나오죠.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곧 표결에 붙일 걸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7일 해당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초안과 언론에 알려진 수정안보다도 더 수위를 낮춰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레인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려는 시도에 필요한 모든 방어적 수단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이 같은 문구에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바레인은 해협을 폐쇄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지지한다는 표현으로 수위를 낮춰 결의안을 수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러시아 측에 결의안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채택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안보리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미국 CNBC 방송은 시장 분석 업체 시트리니 리서치 리포트를 인용해 최근 며칠 사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이 하루 약 15척 수준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트리니는 하루 4-5척의 유조선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완전히 끈 채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선박 이동량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고 최근 며칠 새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4에서 6주 안에 전쟁 이전의 50% 수준까지 운항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업체는 리포트 작성을 위해 이 오만의 애널리스트를 파견해 어부와 밀수업자 그리고 지역 관리들을 인터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보도한 CNBC는 애널리스트 한 명의 한 차례 현장 방문과 교차 검증이 어려운 인터뷰 증언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 오전 9시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4시간 안에 이란의 모든 다리와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란을 향해 합의하라고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세 번째 연장한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감 시한 직후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직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미 동부 시간 7일 오후 8시까지 종전안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에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밤 12시까지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Never to be used again. I mean complete demolition by 12 o'clock. And it'll happen over a period of 4 hours if we wanted to. 이란을 다리와 전기 없는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표현을 다시 꺼내들고
하룻밤 만에 나라 전체를 없앨 수 있다고 엄포를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를 공개하고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여전히 최우선 순위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수중의 기뢰를 부설하거나 부설했다고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선박이 못 이동하는 만큼 다른 군사적 저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적극적이고 대화 의지가 있다, 선의를 갖고 협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우화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재국들이 제안한 45일 휴전안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ve made a proposal, and it's a significant proposal. It's a significant step. It's not good enough, but it's a very significant step. 공언했던 전쟁 시한 6주가 다 돼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최후 통첩 연기는 없다고 강조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정의 폭격을 단행할지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교량, 담수화 시설 등을 모두 폭파하겠다는 위협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은 자유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려 하고 폭격을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이란을 향한 완전한 파괴의 공격이 어떻게 전쟁 범죄가 아니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학살한 이란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말을 돌립니다. Because they killed 45,000 people in the last month, more than that. It could be as much as 60. They killed protesters. They're animals. And we have to stop them, and we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Very simple.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전쟁 범죄 논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으로 일축했습니다. Who you with? No, not at all. No, I'm not. I hope I don't have to do it. 그러면서 전쟁 범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란을 향한 폭격이 자유를 가져올 거라며 그래서 이란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쏟아냈습니다. They would be willing to suffer that in order to have freedom. The Iranians have, and we've had numerous intercepts. Please keep bombing. Bombs that are dropping near their homes. Please keep bombing. Do it. 유엔은 이미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고 미국에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치권에서도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라며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은 거침이 없습니다. CNN은 10년 넘게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위협을 가장 큰 규모의 무대에서 실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미국 대통령이 전쟁 범죄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일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오늘 서울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한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7월 이후로 3년 8개월 만의 일인데요. 정부는 꾸준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 앞으로 더 오를 전망입니다. 주유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만남의 광장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네,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어제보다 크게 오른 거죠? 네,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지역 주유소에서 파는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1.5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보다 11원이 한 번에 오른 셈입니다.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이 이렇게 2,000원을 넘긴 것은 2022년 7월 이후로 3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당시에도 전쟁이 원인이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시기였습니다. 서울 지역 평균 가격 역시 오늘 정오 기준으로 13원이나 껑충 뛰어서 1,981원을 기록했는데요. 전국 평균을 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둘 다 어제보다 8원씩 올라 1,966원, 1,958원이 됐습니다. 네, 휘발유값 2,000원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요. 서울 지역 운전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곳은 알뜰 주유소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라서 미리 주유를 해두려는 차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다만 2,000원을 넘긴다는 소식에 운전자들은 차를 몰고 나오기 두렵다는 반응들도 보였습니다. 한 1,800원까지는 좀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니겠는데 쭉 2,000원 넘으니까 이제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서울 시내에는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긴 주유소가 곳곳에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이 이렇게 2,000원을 돌파한 건 정부가 정유사의 기름 공급 가격을 통제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 2차 고시를 시행한 지 12일 만의 일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이번 달 대체원유 5천만 배럴을 확보했고 다음 달도 계약 기준으로 6천만 배럴을 확보했다면서도 휘발유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꾸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최고가 시행 이후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상승폭이 이렇게 가파르진 않지만 상승을 꾸준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모레 고시할 예정인 3차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의 인상폭이 어느 정도일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이란 전쟁이 계속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수출항에서는 중동으로 가는 컨테이너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항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중동으로 가는 수출 화물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부산항 신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기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컨테이너가 수출용 선박에 실리고 있는데요. 중동 국가로 가는 화물만큼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있는 물류 창고를 찾아가서 화물들의 행선지를 확인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로 가는 수출 화물이 선적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중동 국가로 가는 화물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목적지가 중동 국가인 바레인으로 표시가 된 화물이 일부 있긴 했지만 화물을 내리기로 한 두바이 항으로 가는 백길이 막히면서 선적하지 못한 상태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수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회사 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실었는데 갑자기 운항이 취소가 된다든지 도착이 급포트로 또 도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운임도 기존에 발생하던 가격 대비해서 2~3배씩 또 화주분이 추가 부담을 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이 물류회사에서 일주일에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화물을 중동행 배에 실었지만 지금은 화주들의 운송 요청이 끊기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급한 기업들은 막혀버린 호르무즈 해협 대신에 다른 길을 찾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오만의 항구에 화물을 내리고 목적지까지는 육상으로 운송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에 따른 해상 물류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육상 운송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우리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기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항 신항에서 YTN 차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전쟁 추경안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담을 열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는 게 아니라며 자주 만나고 싶다고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오찬회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양당 지도부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대표 손을 가져다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고 세 사람 모두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격 회담에선 이른바 전쟁 추경안을 둘러싼 언급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장 대표는 국민 70%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거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큰 고통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쟁 추경안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과 화물차, 택배 종사자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두곤 공소를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느냐며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달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뒤이어 정청래 대표는 이번 추경 성격의 TBS 예산 지원은 맞지 않는다고 당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과 협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고 범죄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당이 된다는 심정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며 신속한 추경 통과에 야당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양당 대표 발언을 들은 이 대통령은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재원의 한계로 국민 30%가 지원받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찰 나눠주기란 표현은 과하고 고유가로 인한 국민 고통을 보전하는 거라며 정부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견이 다를 때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며 언제나 가급적이면 터놓고 얘기하자, 자주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경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주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장 대표 발언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중국인으로 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했고 국회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수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찬에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중동 상황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유관부서 비서관들과 함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강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국민 일상의 필수적인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오늘 출국해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원유와 나프타 등 확보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또 UAE로부터 최우선으로 공급받기로 한 원유와 나프타가 우리 항구에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다면서 중동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진 대체 공급선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 26척에 대해선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전제 아래 해협 통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1차 전쟁 추경안 이후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언급했는데요. 1차 추경이 직간접 충격을 모두 상정에 편성됐다면서 이를 확정하고 집행하는 게 최우선이고 2차 추경은 매우 앞선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회담을 마친 거대 양당은 국회로 돌아와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 자체만으로도 성과라며 협치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이견이 있었다는 점도 숨기진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정 협의체 마치고 돌아온 여야 반응 어땠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공유한 자리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생이라는 공동분모를 확인했고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자리를 지속하자는데 여야 정 간 공감대를 이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 꼭 필요한 국민 생존 7개 사업을 제시했고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앞으로 협치를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추경 관련 세부 사항이나 개헌 문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논의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 논의 전에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라고 요구한 것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을 두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선거 표심 얻기용 예산이라며 공격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의결해야 한다며 엄호를 이어갔는데요. 오후에도 국민의힘 조지현 의원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차등 지급하는 것보다는 운수업 종사자나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중동 사태 피해자는 전 국민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오히려 더 확대해도 된다며 정부안을 옹호했습니다. 이렇듯 여야 간 시각 차이가 극명한 가운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번 연기한 최후 통첩 시한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9시, 17시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다면 4시간 안에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하겠다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는데 이에 대해 이란 체육 청소년부 차관은 예술가와 운동선수를 포함해 이란 청년들이 전국 발전소에서 미국 공격을 저지하자고 했습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틀 안에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통첩 시한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5일간 유예한다고.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시한 하루를 앞두고 다시 열흘 동안 미국 동부 시간 화요일 저녁 8시라는 협상 시한을 6일에서 7일로 연장하겠다는 뜻입니다. I mean, complete demolition by 12 o'clock. And it'll happen over a period of 4 hours if we wanted to.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They're going to have no power plants. Stone Ages. Stone Age. 예술가와 운동선수를 포함해 이란 청년들이 전국의 발전소에서 미국의 공격을 저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번 연기한 최후 통첩, 이제 17시간 남았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4시간 안에 이란을 파괴하겠다. 이번에는 진짜 최후 통첩일까요? 네, 이번엔 협상용 엄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점도 명시하고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명시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 되면은 교통 인프라라든가 발전소를 초토화시켜서 실제 이란 국민들의 애로를 느끼게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협상용 엄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식 그건 하겠죠. 4시간 내에 완전히 뭐 석기 시대로 돌리겠다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단계별로 공격을 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단계적으로 점점 이란 국민의 생활까지도 압박을 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란은 또 의지가 강하잖아요. 항복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가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죠. 사실 국민들의 피해까지 이렇게 주는 것들은 국제법적으로도 용인이 되기가 어려운 분야라서 우려가 많은 지점입니다. 예, 과장은 섞였지만 진짜 최후 통첩은 맞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이란 측에서는 인간 방패로 맞서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발전소를 둘러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체육인 또 뭐 그러니까 이란의 차세대의 어떤 그런 젊은이들을 저는 발전소 교량 그런 사회 기반 시설, 주요 시설에 청년들이 나서서 지키겠다. 이런 거지. 미국 트럼프 당신이 우리나라 청년들을 갖다가 무고하게 폭격하면서 죽이면서까지 지금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을 없앨 것이냐. 막 할 테면 해보라. 이게 이제 이란 방식인데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특히 파키스탄, 오만 이런 국가에서 직접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이제 이슬라마바드 그 협정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불리는 그 이슬라마바드 협정이라는 건 45일간의 무조건 선 휴전을 하고 일단 쉬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휴전을 논의하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수용 가능한 정도의 그런 핵 종전 그런 합의에 먼저 응해라. 그리고 호르무즈 이 봉쇄를 풀어라. 그러면 그걸 수용하겠다. 그런 정도인데 오늘 이제 내일 이제 한국 시간 내일 아침 9시까지니까 마지막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이란의 최후 통첩은 이번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이제 전쟁 끝낼 명분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는 것도 여는 건데 지금 통행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이 통행료를 미국이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란에서 통행료를 뭐 받겠다고 하니까 그 역으로 또
미국에서 받는 것 어떻냐라고 예. 질문 형식으로 했는데 말이 안 되는 미국 것이죠. 영해도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이란 중동전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장악을 할 기세를 보였는데 아마 이번에 전투기 조종사가 예. 그 구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식겁을 했을 겁니다. 군인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는지를. 그래서 아마 호르무즈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좀 의지가 약해진 것 같고 대신 이제 이란의 그 민간 시설인 발전소라든가 교량 이런 걸로 이렇게 압박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신 부분이요. 전투기가 격추돼 이란에서 실종됐던 미군 장교가 구출한 작전 전모가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이 성과를 강조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천재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The genius, I mean, you would call it central casting if you were doing a movie for location. And probably the toughest area of Iran where we'd be sitting there. Despite the peril, the officer followed his training and something they were trained to do in order to evade capture. 물과 불을 찾고 개미 등을 먹으며 살아남는 생존법. 여기서 말하는 훈련이 4단계 생존 프로그램 SERE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장교가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신호기를 통해 God is good, 신은 좋다, 신은 좋으시다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하죠. 구출 작전에 대한 자화자찬 중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언론을 탓했습니다. 장교 실종 소식을 보도해 구조 작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그 정보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해당 기자를 감옥에 보낼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We're going to find out it's national security, and the person that did the story will go to jail if he doesn't say, and that doesn't last long. 네, 이번 구출 작전은 천재적이었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자화자찬했는데 이 자화자찬 하고 싶어서 오늘 새벽에 기자회견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 지금 들끓는 여론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 취임한 이후에 최저 지금 지지율만 보더라도 그런 것이고, 만일 미국에 지금 격추된 이 조종사가 탈출을 해가지고 결국 구출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란 뭐 핵맹수비대에 생포돼가지고 그걸 선전선동전에 이용당하는 걸 미국 시민들, 국민들이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이 전쟁을 더 이상 끌고 갈 동력이 다 상실돼 버립니다. 그런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재력을 갖다 이번 구출 작전을 통해서 여실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고무돼 있죠. 이 고무된 입장을 가지고 이제 지상을 투입해가지고 과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미국이 20년 끌었지만은 무려 3,000조를 갖다 투입하고도 결국은 서툴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거리 들어가면은 인명 피해도 커질 뿐더러 앞으로 이 전쟁이 오래 간다는 걸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그 대신 지금 현재 호르무즈 봉쇄가 지속되고 이런 전면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게 이제 미국 내의 상황도 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실질적으로 경제에 지금 닥치는 그 위기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 상황에 지금 미군 조종사를 구출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작전은 상당히 천재적이었고 또 그 군사도 참 잘했다. 그래서 훈련받은 대로 했는데 이 전투기 조종사가 개미까지 씹어먹으며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생존 훈련을 받습니다. 조종사들은 저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적진에서 식량과 물이 부족한 가운데 생존할지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36시간 만에 구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아마 식량이나 물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저러한 생존술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미국의 구출 작전은 저는 군 출신으로서는 대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것은 가장 강대국으로 간 원동력이라 봅니다. 천재적 작전이 맞습니까? 작전도 성공적이었고요.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적진에 있으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구출한다.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군인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미국 군인들은 전장터로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이번 국면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출작전이 실패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혁명수비대의 인질로 잡혔다면은 이 국민이 또 대단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구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력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항공기라든가 전투기도 100여 대 이상이 하고 많은 특수부대들이 투입이 되고 총체적인 어떤 그러한 작전의 결과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가디스굿, 신은 선하시다라는 무전을 마지막에 쳤는데 이게 이란 쪽에서 보낸 교란 작전이 아닐까 의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조종사는 GPS라든가 자기 위치를 알리는 장치가 있는데 그 위치는 생포됐을 때도 위치를 계속 발신해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전으로 가디스 굿 이 메시지가 사실일까 아닐까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 작전을 하면서 작전도 양동 작전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 구출 작전하는 척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혁명수비대를 교란하고 또 혁명수비대도 총력을 기울여서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전투기라든가 헬기를 투입을 해서 차단 작전을 하면서 했던 작전으로 보입니다. 서로 교란 작전을 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언론사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이 실종 소식을 보도했기 때문에 이 구조 작전이 어려움을 겪었다.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 밝혀내지 않으면 해당 기자를 감옥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버럭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이란도 아주 막대한 그 미군 조종사를 갖다가 이제 생포하면은 이란 이제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금을 내걸 정도로 저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상당히 이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철통 안보 그러니까 보안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미국이 대대적으로 이 지금 현재 공군 장교를 갖다 구출해내기 위해서 뭐 좀 전에 김명주 최고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150대의 그냥 비행기가 동원이 되고 수송기 2대는 나중에 폭발을 시켜버릴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이제 작전 계획인데 이걸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이미 예지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흘렸다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악할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언론의 표현 자유 취재 내용 뭐 그걸 끝까지 밝히라 해가지고 그걸 그런 식으로 그게 미국 사회에서 그게 통용될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실종 소식을 보도한 언론에도 화를 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화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기자회견 도중 우리나라를 콕 집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바이든 전 대통령도 소환됐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Kim Jong-un, who I get along with very well, as you know. You notice he said very nice things about me. He used to call Joe Biden a mentally retarded person. Okay? But if a certain president did his job, Kim Jong-un would not have nuclear weapons. 네, 그러니까 핵 45개 가진 김정은 옆에서 45,000 주한미군의 보호를 받는 한국이 이번에 미국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러면서 주한미군 숫자는 또 틀렸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악감정을 드러내는 것인지 정말 45,000명이라고 믿는 것인지 참 궁금해요. 그 주한미군은 정확히 28,500명이고요. 트럼프는 트럼프식 가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가장 속에는 일본에 있는 해병대 전력과 미군의 해군 전력이 그 한반도 연합 방위 체계 속에 일부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가장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45,000명으로 해서 우리가 한반도 방위를 그만큼 책임을 져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미국에 그만큼 역할을 해라 하고 이미 트럼프 1기 때부터 안보 무임승차론 주장했잖아요. 그 개선을 지금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정 보도를 신청할 수도 없고 참 네, 우리로서 네. 난감한 상황인데 전임 대통령들이 잘못해서 김정은이 핵 45개를 가졌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말 같기도 해서요. 이 부분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저 같습니다.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은 물론 한국 정부를 결국은 이제 동맹 청구서가 이제 날라올 거예요. 이란 전쟁, 미국이 전쟁은 자기네들이 치르지만은 이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기를 통해서 원유 수입을 하고 있는 일본, 한국, 뭐 호주, 뭐 당신네들 책임지고 이제 부담해라. 이거 청구서가 이제 날라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요구를 할지 우리 정부는 이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이제 마련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핵을 구체적으로 이제 핵을 핵폭탄을 45개나 보유하고 있고 이걸 바이든이 허용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 보유국에 실질적으로 그 지위를 자신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그런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미군 자기네들 늘 트럼프는 45,000이지만 28,500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이 주둔 비용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훨씬 더 크게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안보 청구서 결국은 이게 트럼프는 돈으로 이제 요구할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감당해내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나는 김정은과 친하고 김정은이 말하길 바이든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다. 오늘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김정은하고 친하면서 또 바이든까지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못해서 북한의 핵무기까지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도자로서 적절한 말이 아니죠. 그럼 일 제대로 하는 게 겁났던 어떤 대통령은 바이든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이든하고 그 앞에 있는 오바마를 의미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대통령은 현재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 대통령을 탓하는 것은 사실 지도자로서는 아주 적절하지 않는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가장되게 모든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과거 문제도 가장되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과장되게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에서는 부활절 기념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동심 파괴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We did yesterday is we picked up now. The Iranian people, when they don't hear bombs go off, they're upset. It's good. I sign it. You sign it, and you'll sell it tonight on eBay for $25,000. Biden would use the auto pen. He'd have an auto pen follow. Joe Biden. He didn't sign. He was incapable of signing his name. 이 귀여운 아이들이 대통령 할아버지 사인해주세요 했는데 그래 사인해줄게. 근데 내 사인 온라인에 팔면 3,800만 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참 미국 대통령이지만은 참 재정선이 박힌 대통령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죠. 저 아이들 행사에 그냥 자기 사인 가지고 그걸 돈으로 평가하는 그 기준을 가르치는 대통령이 이게 미합중국 대통령 맞는지. 그러면서 또 전임 대통령,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연로하신 대통령인데 그래도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지금 뭐 사인을 하지 못해서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너들한테 사인 이 선물도 못 줄 거야.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은 정말 저거는 미국 대통령답지 않은 그런 행동이죠. 제가 아까도 김병주 최고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럼 결국은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핵을 45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히 위험스러운 국가인데 주한미군 그러면 45,000명 주둔하면서 대한민국 지켜주고 있는데 한국 너네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한국에 엄청난 지금 부담을 가중시킬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이. 저는 그런 측면이 너무 북한의 핵 보유라는 것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가 북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안보리 제재 국제사회에 같이 그런 동참한 그런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행동해야 될 것인데 저렇게 사실상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인정해버리면 국제사회가 인정 안 할 방법이 뭐 어떻게 있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처신이죠. 네, 저렇게 귀여운 아이들 앞에서 내가 사인해 줄 테니까 내 사인 팔면 3,800만 원 벌 수 있어. 이 말도 웃긴데 바이든 알지? 너희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렇게 사인도 해주지 못했어. 자동 서명기를 사용했어. 이런 얘기를 굳이 한 이유. 전직 대통령을 좀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숨어 있겠죠? 네, 그렇죠. 전직 대통령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는 이런 안 좋은 이런 행위라고 봅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대통령의 꿈에 대한 서명 이런 건데 모든 거를 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생각들이 무의식 세계에 늘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어린이들 앞에도 모든 걸 돈으로 보고 또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는 이런 그 습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런 건 아주 안 좋은 형태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은둔 중인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고위 장성의 암살을 규탄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모스타바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습 때문에 사망한 혁명수비대 정보수장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과 범죄가 이란의 행보를 저지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소셜미디어 X에 모스타바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렇게 건강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군사작전 지휘 본부에 들어가 보고받는 모습을 올렸는데요. 정말 모스타바로 좀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대만 자유시보는 이 동영상이 인공지능 AI가 생성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국장 지난해 12일 전쟁에 이어 두 번째 공습으로 숨진 겁니다. 이제 공석이 된 건데요. 모스타바가 애도의 글을 올리면서 이런 암살로 우리 이란을 흔들지 못한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모습을 또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 성명 모스타바가 쓰는 건 맞을까요? 지금 이제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모스타바가 이제 건재하다고 계속 국제사회에서 알리고 있고 그런 모스타바에서 미국 트럼프와의 전쟁 의지는 확고하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입장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렇지만 이제 모스타바가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또 전 세계 언론이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선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영상물이 AI로 형성된 그런 영상물로 판명이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48시간 최후 통첩을 했지 않습니까? 내일 한국 시간으로 9시인데 사실상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이스라엘 네타냐후예요. 네타냐후는 끊임없이 그냥 이란을 이참에 그냥 끝장을 보고 싶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며칠 전에 이제 그 마지드 카뎀이라는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 이 정보국장을 공습해서 성공을 했어요. 이 사람을 제거하는데. 지난해 정보국장을 암살한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데미 소장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 동안 이란의 그런 정보 안보 체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이 사람 없으면은 이란 정보국이 그냥 운영이 안 될 그런 아주 중대한 인물이에요. 이걸 또 이스라엘 공습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제거해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봉쇄만 웬만큼 풀고 앞으로 통행료까지도 이란 의회가 지금 의결을 했으니까 이걸 일종의 미국이 딜할 그런 의사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45일 휴전안을 두고 지금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보국장을 암살을 한 겁니다. 이건 협상에 상당히 안 좋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전체적인 거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전쟁 목표 면에서는 좀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다르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회에 완전히 정권까지 붕괴시켜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안 될 정도로 하기를 원할 것이고 미국은 적절한 지점에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엇박자는 내지만은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탱크를 운전한 건 이른바 김정은 오마주라는 분석에 나왔는데요.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화면 왼쪽 보시죠. 지난달 3일 공개된 김주애의 탱크 운전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아버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이 모습 14년 전 김 위원장이 26살 때입니다. 앳된 얼굴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정원은 지난달 주애의 탱크 운전 영상을 후계자 수업의 일환인 김정은 오마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주애 추정 나이는 우리나라 중일 나이 13살이죠. 아버지 때보다 10살 이상 어립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 복장 안에 잠시 보시죠. 건강 이상이 있을 때 붙이는 패치와 같은 모습이 포착돼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도 했는데요. 국정원은 이것이 의료 패치가 아닌 내복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저게 의료 패치가 아니냐,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는데 내복이라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다고요? 네.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저것은 내복이다, 건강 이상설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저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네. 이 두께가 두껍더라고요. 두꺼워요? 그러니까 패치는 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복이 맞다라고 보이고 또 지금 김정은 나이가 40대 초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물론 몸무게가 많고 뚱뚱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나이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단지 김주애를 후계자 수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강이 이상하기 때문에 후계자를 세우는 거 아니냐 하는데 독재 국가에서는 후계자가 있어야 권력도 공고합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보이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국정원 보고를 좀 보면 주애가 탱크를 운전한 것이 김정은 오마주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참 13살짜리 딸을 데리고 저렇게 전쟁놀이를 하는 저 모습이나 좀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백악관 아이들 초청해놓고 그냥 사인 하나 해주고 $25,000짜리니까 잘 가지라. 그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김주애를 9차 전당대 당대회를 통해서 지난 4월 초에죠. 공식적으로 후계자 구도를 구체화했기 때문에 저런 현상들은 이제 비일비재하게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란 전쟁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활발한 공개 행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 김정은이 45개 핵을 가졌다 이렇게 핵 보유까지 인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마 중동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은 북한하고 어떻게든 평화를 만드는 작업을 트럼프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작년에 이미 한번 제의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 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빨리 우리 한반도의 평화의 물꼬를 터야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면은 그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평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이 45개 핵을 가졌다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동맹국이 돕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를 또 언급했습니다. 북핵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켰는데도 돕지 않고 있다는 불만인데 이번엔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거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불만을 다시 쏟아냈습니다. 나토는 종이 호랑이라고 조롱하면서 호주, 일본과 함께 한국을 또 거론했습니다.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 상선을 호위할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번에도 2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려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을 거라면서 그게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도 강조했습니다. Kim Jong-un, who I get along with very well, as you know. Do you notice he said very nice things about me? He used to call Joe Biden a mentally retarded person. Okay.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주 이란에서 격추된 F-15 전투기 탑승자가 실종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한 불만도 토로했습니다. 구조작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고 생명도 위태롭게 했다며 정보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보도한 기자를 감옥에 보낼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We're going to find out it's national security and the person that did the story will go to jail if he doesn't say, and that doesn't last long.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을 또 언급하면서 미국과 이란이 시한의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파병뿐 아니라 앞으로 무역 안보 협상에서 더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한국의 서운함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안보 협상 등 한미 간 협의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문의한 결과 한국에 대한 불만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전쟁 과정에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데 대한 소회를 표현한 것이라는 답을 들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도 이란은 결사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발전소에 청년들로 인간띠를 만들어 맡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나라 전역을 하룻밤 만에 없앨 수 있다는 트럼프의 위협에 이란군은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압박이 이란군의 공세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که ناشی از گرفتاری در بنبست و توجیه شکست‌های پی در پی ارتش آمریکاست هیچ تأثیری در تداوم عملیات‌های تهاجمی 미군이 실제로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한다면 테헤란 인근의 다마반드 발전소가 첫 번째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에서 가장 큰 발전소인데다 수도 테헤란에 당장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른바 인간띠를 만들어 발전소를 둘러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체육청소년부 차관은 예술가와 운동선수를 포함해 이란 청년들이 전국의 발전소에서 미국의 공격을 저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من از همه جوانان، ورزشکاران، هنرمندان، بچه‌های دانشجو و دانشگاهی و اساتیدمون دعوت می‌کنم فردا سه‌شنبه 또 미군이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주변 국가들에 대한 보복 공격도 예고했습니다. 이미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전과 두바이의 태양광 발전소 같은 대형 기반 시설 10곳을 보복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맞서 아예 통행료를 걷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스라엘군 측이 이란 국민들에게 기차 이용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군 당국은 현지 시간 7일 SNS 페르시아어 계정을 통해 지금부터 이란 시간으로 21시까지 이란 전역에서 기차를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기차나 철도 선로 인근에 머무는 것은 이용자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예고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란의 반격을 대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섬나라 바레인을 잇는 다리가 폐쇄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잇는 교량 킹파드 코즈웨이의 관리청은 현지 시간 7일 아침 교량을 폐쇄한 뒤 SNS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교량은 길이가 25km에 달하며 미 해군 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과 아라비아 반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최후 통첩 시한이 다가오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 타격이 이뤄질 경우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전장을 넘어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는 심리적 빗장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미국의 이란 본토 타격이 시작되는 순간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활약고로 변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유한 기뢰 6,000발과 자살 드론이 해협 곳곳에 깔리는 이른바 자살적 봉쇄가 현실화됩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길이 막히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마비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물리적 봉쇄보다 더 무서운 건 시장의 공포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 척의 배라도 기뢰에 접촉되는 순간 전 세계 해운 보험사들은 이 지역의 보험 인수를 즉각 거부하게 됩니다. 해협이 물리적으로 뚫려 있어도 보험 없는 유조선은 움직일 수 없는 기능적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And then it comes down to decisions of a couple of dozen people in the shipping industry, in the insurance industry rather, as to whether they believe it is safe enough for them to give reasonable rates. 이른바 제3차 오일 쇼크입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0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카타르산 LNG 공급 중단으로 아시아와 유럽 전력망의 최후 보루인 LNG 발전소가 멈춰서면서 국가 전체가 블랙아웃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이유로 방관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파고는 미국 경제마저 위협할 수준이라는 경고가 잇따릅니다. 최후 통첩 시한이 지나고 포성이 울리는 순간 호르무즈는 더 이상 단순한 바닷길이 아닌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은 거대한 덫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를 위한 결의안이 대폭 수정된 뒤 현지 시간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6일 안보리 의장국인 바레인이 결의안 채택을 위해 수정안 초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수정안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대폭 낮췄지만 안보리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게 유엔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앞서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결의안 문구에 대해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한이 이제 운명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유가 폭등 위험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글로벌 패권과 달러 체제를 뿌리채 흔드는 지정학적 재편의 시작이 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협상안이 오가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의 입장과 목표는 너무 달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미국의 공격이 가져올 후폭풍입니다. So there will be some exchange of messages through the mediators, but getting to any kind of ceasefire or a sustainable peace agreement is now really in the distant future. 문제는 단순히 유가 상승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금융 질서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국제 원유 시장을 지배해온 달러 결제 원칙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유가 폭등과 공급망 불안에 직면한 중국 등 주요 수입국들은 생존을 위해 위안화 결제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융 제재를 강화할수록 역설적으로 산유국들은 자산 보호를 위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탈달러화라는 선택지로 내몰립니다. Oil prices to go up with no end in sight, frankly. And this can persist for a long period of time because Iran can very cheaply threaten the straits. 이 틈을 타 반미 연대 결속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자금을 쥐게 된 러시아는 이란과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며 중동의 새로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세계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블록으로 극명하게 나누는 신냉전적 지정학을 고착화합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 일본도 외교의 위험을 절감하며 중동 국가와의 독자적인 채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동맹의 결속보다 생존이 우선인 전략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셈입니다. 甚至越来越多分析师认为，这场冲突是美国霸权终结的新起点，它的战略信誉、它的安全的保护能力都会衰退。那么这个时候呢，各个国家的这个安全自主权的意识就会进一步上升。 결국 이번 타격은 미국이 스스로 공들여 쌓아온 국제적 신용과 달러 패권의 기초를 타격하는 지정학적 자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력에 의한 질서 회복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미국의 패권을 고립시키는 부메랑이 될지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속보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식비를 제3자가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서 윤리감찰단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원택 의원의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지금 감찰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구체적인 감찰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전해진 바로는 식비에 대해서 제3자가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최근 청년들의 대리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 낙마 후에 또 논란이 된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시한으로 정한 시간은 내일 오전 9시, 이제 하루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위협을 했는데 이란은 민간인을 이용한 인간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협상 최후 통첩을 3번 미루더니 이번엔 진짜라고 밝혔습니다. 16시간 정도 남았는데 16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세요? 굉장히 불안한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적으로 16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이렇게 번복을 해 오다가 이해는 마지막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게 최후 통첩이다, 마지막이다,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해놓은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주워 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란 측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오늘 계속해서 매우 강한 의조의 반응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그냥 가고 만약의 경우 중재국들이 어떤 적극적인 역할, 아주 극적인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최후 통첩 시간을 넘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란 측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반격을 가할 것인데 과연 그런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위로 공격을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지만은 상징적인 시설에 대해서 일단 공격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의 상황을 보고서 또 다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체육 통첩이 계속 미뤄진 만큼 어쨌든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쳐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미국 측과 이란 측이 협상은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중재국들도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하면은
미국 측도 이란 측도 이 피해 상황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란 측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극복하기 힘들 만큼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에 비해서 미국도 국제적인 비난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미국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쯤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하룻밤이면 이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4시간이면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를 다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언급 듣고 오시죠. They would be willing to suffer that in order to have freedom. The Iranians have, and we've had numerous intercepts. Please keep bombing. Bombs that are dropping near their homes. Please keep bombing. Do it. 네, 이란인들도 자유를 위해 고통을 감수할 것이다 이런 의미 같긴 한데 폭탄 소리를 즐긴다. 폭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서운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란 국민들이 지금 현재 상당한 불안에 있을 거고 그리고 공포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아마 대다수의 이란 국민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최고 지도자가 지금 이제 제거된 이런 상태에서 대다수의 이란 국민들은 아마 단기를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쪽으로 저는 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물론 지금 현재 이란 내에서는 자유와 민주화 세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 표시를 못하고 잠잠히 잠적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응집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고 만약의 경우 이게 전쟁이 계속 길어진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란은 민간인들을 지금 이제 동원을 해서 발전소를 이제 둘러싸는 인간띠,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좀 미국의 어떤 공격을 막는 인간 방패로 삼으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상징적 공격에 대해서 이런 인프라 시설, 에너지 시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미국 쪽에서 매우 고심을 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발전소, 석유 시설 그리고 기관 시설 이런 것을 중심으로 공격을 하겠다 했어요. 교량도 포함해서요. 예. 했는데 만약에 그 부근에 인간띠를 형성을 해서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거기 공격하면은 뻔히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도 공격을 해야 될 것이냐? 아마 제 생각에서는 그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고 그것보다는 그 지금 현재 인간띠가 몰려 있지 않는 다른 산업 시설이나 기관 시설을 폭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이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에 전쟁 범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오늘 기자들의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발전소 공격하면 이거 전쟁 범죄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뉴욕타임즈 망해가는 회사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전쟁 범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전쟁 범죄가 맞습니다. 근데 전쟁 범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예. 몇 가지 조건들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 지금 현재 전쟁법이라고 하는 것은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의정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공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위반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하는 쪽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시설이 실질적으로 민간 시설이라고 겉으로는 나와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지금 무기 저장소가 되어 있고 군사 지휘부가 되어 있고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민간 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군사 시설이다. 또 한 가지는
이중 용도의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다리 같은 게 지난번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공격을 했는 것에 대해서 그 다리는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대한 보급하는 데 이용이 되고 있고 군에 장비를 실어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민간용이기도 하지만 군사용이다. 그래서 이중 용도라고 해서 또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예.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무차별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과연 이 두 개의 상대방이 형중을 또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쟁법 위반이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누가 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제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소를 해서 이러한 것이 전쟁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결하는 것은 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소에 이걸 넘겼을 때 어떤 판결이 나올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구비되었느냐? 그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 하면은 미리 사전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빨리 피신을 하고 민간인들한테. 이제 그러한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냐 하는 것을 갖다가 따져볼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 보통 이 국제재판소에서는 이런 판결을 할 때 매우 신중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보면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요하는 일들입니다. 네. 그런데 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이 사례에서는 재판소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볼 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이게 제대로 이제 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미 전쟁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여러 가지 구비 요건을 살펴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게 일단 협상이 잘 되면은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양측에서 건 조건들이 너무 달라서 미측에서는 조건적인 이제 45일 휴전 그리고 단계적인 종전으로 가는 건데 이란 측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종전을 좀 내건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그래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 주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이란 측에서는 휴전은 안 된다. 네. 막 종전을 한다면은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60% 농축한 우라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대체로 의견이 해외로 반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란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것도 종전 협상이 완료되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도 마지막 단계에서 풀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지금 현재 관건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도 미처 생각 못했던 전략적인 가치를 이번 전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지금 미국과 이란이 대립 상태에서 도저히 아무런 타협의 요건이 안 되느냐 하는데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란은 매우 프라이드가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체면 유지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에도 예. 실질적으로 자유통행을 보장을 하면서 형식적인 통제권을 이란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국제 해협이기 때문에 그 선박이 통행을 할 때 아무런 통보 조치 없이 그냥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군함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당되는 선박들이 사전에 일정한 포맷의 정보를 연안국 이란에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자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사전에 통보받고 다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명분을 쌓을 수가 있을 것이고 예. 미국 쪽으로서는 이제 자유통행이 가능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안을 이란도 들고 낼 수 없고 미국도 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러한 일들, 이런 미세한 조정하는 것은 중재국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제가 비단 요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런 요소가 몇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16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이 중재국들이 아주 적극적인 역할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체면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란의 대표는 어쨌든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가 될 텐데 모스타바가 어제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또 오늘은 의식불명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현재 나온 보도가 영국의 더 타임스로 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 소스가 어디냐 했더니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다라는 것이 이제 그 기사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불과 10몇 시간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게 나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심리전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란 국민들을 좀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심리전인가요? 이란 국민들도 하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지금 현재 실권자들 여기에 대한 심리전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알고 보니까 의식불명이다. 아무런 지금 현재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성명이 3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성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누군가가 대피를 했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인식이 스며들어가면은 내부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의 지도자는 없다. 그러니 이제 포기를 하고 협상에 나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안 돼서 전쟁을 이제 공격을 계속 이제 내일부터 강하게 하는 경우에 저항의 의지를 꺾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두음불출하는 모스타바의 신변에 대한 보도는 어쨌든 내부 심리를 좀 자극하는 것이다, 분열을 자극하는 것이다라는 평가셨는데 지금 앞서 말씀 주신 이제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언급이 또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Are you willing to end this conflict with Iran charging tolls for passage through the strait? Us charging tolls? Iran. What about us charging tolls? Is that something you're considering?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them, right?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We won! 네, 지금 뭐 통행료를 본인들이 걷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미국이 통행료를 걷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앞서서는 뭐 이란의 석유를 원한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게 진심이 담긴 걸까요? 과거의 전쟁에서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전쟁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인 협정 하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것을 기자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문제를 통행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란이 지금 현재 통행료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전혀 이런 사례가 없다. 무리한 지금 현재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차지해서 우리가 통행료 물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란이 하는 거 이 자체가 국제법 위반입니다라는 강한 부정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영해에서 이란이 통행료 받는 것도 국제법 위반인데 미국이 지금 통행료를 탐내는 것은 아니고 비유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좀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대 석유화학단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45일간 휴전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전쟁에 있어서 처음에 전쟁의 목표와 그리고 이제 종전 끝내는 데 따르는 이 조건이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을 계속 끌어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란의 능력을 제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비단 핵
능력, 미사일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기반 시설을 다 파괴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이 다시 일어서는데 많은 시간, 20년, 30년이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이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미국 정부하고의 협력 관계가 가장 좋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다면 다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공동 합동 작전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마지막으로 잡았던 이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스라엘의 그 원래 생각했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모든 장비를,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휴전하기 전에 해야만 된다. 네. 이렇게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쟁이 이제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끝나겠다고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가 생각보다도 작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휴전이 될 거고 또는 종전이 될 거고 이스라엘은 전투 행위를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국내 정치하고 또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헤즈볼라하고의 전쟁은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이스라엘의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거기서 재집권하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국내의 긴장을 끝까지 올려서 총선까지 그냥 계속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일단 멈추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란 전쟁으로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그 트럼프가 멈추자고 하면 흔쾌히 멈출 만큼 달성이 됐을까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앞서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란의 핵 능력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목적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시설, 능력 이것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부숴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의 전쟁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 부분 제가 생각에 한 70% 이상은 달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후 통첩 시한을 이제 15시간, 6시간 남짓 앞두고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동 사태가 이어지며 의료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료용 주사기와 비닐 장갑부터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부항컵까지 재고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원 환자가 200명이 넘는 부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멸균 주사침이 크기별로 쌓여 있고 환자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장치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의료기기가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건 물론 가격도 1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원래는 4,800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확인해 보면은 5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지고. 남아있는 재고로는 겨우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데 요양병원은 고령 환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아 직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주사기나 소모품 같은 경우는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불안해지면 현장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동발 의료용품 수급 불안은 한방업계까지 번졌습니다. 한약을 담는 비닐 파우치부터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부항컵까지 모조리 품절입니다. 중동 사태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진 건데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제품을 발주해도 입고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합니다.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항컵 주사기,
그다음에 한약을 담는 비닐 파우치, 그다음에 약품. 그래서 이제 한의원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고 있어서. 장기화하고 있는 중동 사태가 목숨과 직결되는 의료 현장까지 덮치며 환자와 의료인들의 걱정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틈탄 의료용품 불공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병원과 의원들이 꼭 필요한 만큼만 비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보건의료단체와 매주 회의를 정례화한 정부가 대국민 합동 브리핑에도 나섰습니다. 나프타를 비롯한 석유 화학 원료 부족이 플라스틱 약통 등 주로 소모품 품귀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요와 생산, 유통까지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산기업 원료 보유량과 생산 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보건의학단체와는 현장 부족 물품을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석 달간, 주사기와 주사침은 한두 달까진 수급에 문제가 없을 거로 파악했습니다. 동시에 산업부에도 의료용품 나프타 우선 공급을 요청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대형 병원보단 그때그때 소모품을 구매해 쓰는 소규모 병의원 어려움이 클 거라며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평소처럼 필요한 만큼만 비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에서 평상시에 쓰시던 것보다 더 많은 물품을 공급받으려고 개별 기관마다 그렇게 각자 노력을 하시면 정부의 이런 대응들이 현장에 나가서는 계속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익을 위한 사재기 같은 불공정 행위엔 예외 없는 엄정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위법이 포착되면 즉시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시장 교란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란 전쟁이 격화하며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조금 전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12.4원 오른 2,002.7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어선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았던 지난 2022년 7월 25일 이후 3년 8개월여 만입니다. 석유화학과 정유, 시멘트 업종 50개 기업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난에 대응해 올해 석유 사용량을 지난해보다 3.3%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과 석유 사용량 절감 계획 제출 등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석유 사용량의 3.3%는 전력량으로 환산하면 원전 한 기를 한 달가량 가동해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는 한밤에 내놓은 이례적인 심야 담화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사태에 유감을 표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김여정은 이 대통령에 대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란 정식 호칭을 사용한 것도 처음인데 정부도 이런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통일부는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뤄진 것이라며
평화 공존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도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이 대통령의 의지와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 단절의 벽을 더 높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여전히 관계 개선에 큰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여정은 우호적인 반응을 담은 이번 담화에서조차 남측을 향해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담화의 행간에는 향후 한반도 질서를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로 끌고 가려는 치밀한 계산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하루 전 국회 보고에서 대남통인 장금철이 외무성 제1부상과 대남기구인 10국장을 겸직한 점에 주목하며 향후 대남 사업에 무게를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이 추가 위법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이 대상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특검이 관저 이전 관련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의혹 추가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참모였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낸 업체에 예산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한 특검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검증, 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의 지시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되어 집행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내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부터 먼저 지급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g이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관저 공사 관련 압수수색은 어제도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특검은 한 패션업체 대표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디올 의류를 제공한 혐의인데 이 압수수색 영장에 김 씨의 알선 수재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의류가 전달된 시기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시점과 비슷한 시기라는 데 주목하고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관저 이전 공사와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주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실 관여 정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특검의 재판 소식도 짚어보죠.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결심이 있었죠? 네, 오후 2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은데요.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편을 돌아 유인 탐사선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나아갔습니다. 네, 우주비행사들은 7시간 동안 달을 근접 비행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뒤 지구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날아간 거리는 40만 7천 킬로미터. 1970년 달 탐사선 아폴로 13호가 세운 기록을 갈아치우며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 가장 멀리 여행했습니다. Hello, Artemis 2. This is Apollo astronaut Jim Lovell. Welcome to my old neighborhood. 달의 뒤편에서는
달에 가려 40분간 통신이 끊기기도 했지만 무사히 재개됐습니다. Houston, integrity, comm check. 그 40분 동안 우주 비행사 넷은 인류가 육안으로는 본 적 없는 달의 뒷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달의 전면을 눈으로 보고 촬영이 가능했던 건 모두 7시간. 달의 영향권 안쪽 고도 7,000km까지 들어가 지형과 토양 등을 관찰하고 촬영했습니다. It's just fascinating here. It's so cool. The more I look at the moon, the browner and browner it looks. 최근 발견된 분화구 하나를 지휘관 와이즈먼의 작고한 아내 이름을 따서 명명해달라는 요청도 나왔습니다. It's a bright spot on the moon. And we would like to call it Carol. 지난 1일 대장정에 올랐던 아르테미스 2호는 우리 시간 오는 11일 새벽 귀환을 목표로 달의 중력을 벗어나 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바람은 강해졌지만 맑은 하늘 덕에 봄 햇살을 즐기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강릉의 한 공원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새빨간 튤립 뒤로 햇볕을 쬐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까지 꽃샘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3도, 대구와 광주 1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15도, 광주 19도, 대구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시 낮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